안녕하세요. 광산 안전에 관해 안내해드릴 미래입니다. 지금부터 유형별 재해 사례를 통한 예방 대책에 대하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교육을 위해 수고해주실 김 과장님, 이 부장님, 박주임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부주의한 성격의 소유자 김 과장님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지시를 자주 내리시는 이 부장님입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뛰지만 안전의식이 결여된 성격의 소유자 박주임이에요. 얼마 전 인근 광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광산에서는 절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어요? 다른 현장에서 누가 떨어져 죽었대요. 야, 걱정하지 마. 우리 현장은 그런 사고 절대 안 나. 하지만 과연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무런 사고가 없었을까요? 사례로 보는 재해, 낙반 북락 첫 번째 사례. 김 과장이 장약 작업을 위해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업장 상부에 부석이 있는 것을 보지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부석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 정도는 괜찮겠죠. 장약 작업을 실시하네요. 하지만 부석은 점점 천반에서 분리가 되고 김 과장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작업을 하던 중 부석이 천반에서 떨어져 낙반이 발생하고 김 과장은 낙반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례로 보는 재해, 낙반 북락 두 번째 사례. 이 부장이 갱내에서 천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갱내 천반에 전리면이 발달해 있는 것을 발견한 이 부장, 옆에 있던 박주임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박주임, 전리면이 발달해 있으니까 조심해. 록볼트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이 작업만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이 부장의 주의사항을 금세 잊어버리고 굴삭기를 이용해 부석 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박주임. 천반이 전리면을 따라 분리되기 시작하지만 박주임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때 천반이 북락되어 굴삭기를 덮쳐 박주임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낙반 북락은 갱내 채광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갱도 굴진 작업 후 천반의 불규칙한 면을 따라 암석이나 암반이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현상은 갱도 굴진 작업 후 부석 제거 작업을 면밀하게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갱도 굴착 후 굴착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압의 영향을 받아 변형을 일으켜 북락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낙반 북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약 작업 전 위험 소지가 있는 부석은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사전 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부석 제거가 완벽히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부석 제거 작업은 작업장 입구에서 갱도 전체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전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갱도 북락의 우려가 있는 암반은 록볼트, 숏크리트 등 갱도 북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지보를 사용하여 대형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재해, 운반편 첫 번째. 김 과장이 트럭에 광석을 싣고 어두운 갱내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업자가 어두운 갱내를 야광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걸어가고 있네요. 이때 반대편에서 또 다른 차량이 라이트를 켜고 다가와 보행자는 운전자들의 시야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행자를 보지 못한 김 과장이 보행자를 차로 치어 보행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례로 보는 재해, 운반편 두 번째. 박주임이 로더를 이용하여 광석을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손을 창문 밖으로 내밀고 상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박주임이 로더 버킷에 적정량 이상의 광석을 담아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그만 로더 버킷에 아슬아슬하게 실려있던 광석이 떨어져 나가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고 있던 운전자의 팔을 치고 말았습니다. 운반 재해 발생률은 낙반 북락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며 일반
광선 갱내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운전자의 순간 방심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갱내 작업자는 야광 조끼 등 반사되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형 차량 운전자가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로더를 조작하는 도중 조작 실수로 인해 광석이 트럭 운전석 방향으로 낙하하여 트럭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운반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대형 장비를 운행할 때 반드시 서행 운전과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경적 및 경고 신호등을 통해 보행자가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갱내 작업자는 야광 조끼 및 야광 밴드 등을 착용하여 운전자가 작업자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착용 후 입갱하는 것이 중요하며 갱내에서 대형 장비를 이용한 작업 시 필수 작업 인원 이외 갱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재 장비 운전자는 상차 작업 중에는 안전한 버킷 조작을 위해 적재 장비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고 적재 작업 시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접근해서는 안 되며 트럭 운전자는 신체 일부를 차량 외부로 노출하지 않고 운전석에 안전한 자세로 착석하여 대기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사례로 보는 재해 추락편 첫 번째, 김 과장은 어두운 갱내에서 전보드릴을 이용하여 막장면에 천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공 작업 속도가 느려졌나 보네요. 작업을 중단하고 전보드릴 후미에 있는 컴프레셔 벨트를 살펴보는 김 과장. 이거 참 V벨트 장력 조정을 해야 되겠네. 스패너를 이용해 힘을 주어 볼트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장 부위를 정비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김 과장은 1.2m 아래로 추락하여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사례로 보는 재해 추락편 두 번째, 박주임이 작업을 마치고 트럭에 승차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박주임의 진흙투성이 장갑, 작업복, 작업화가 뭔가 불길한 예감을 줍니다. 트럭 앞에 멈춰 진흙으로 더러워진 장갑과 작업화를 대충 닦아내는 박주임. 트럭 탑승을 위해 손잡이를 두 손이 아닌 한 손으로 잡고 발판에는 작업화 앞부분만 걸친 채 탑승을 시도합니다. 이때 뒤쪽에서 다른 작업자가 박주임을 부르는데요. 박주임! 박주임이 아슬아슬하게 탑승한 채로 뒤를 돌아보다가 실족하여 추락, 턱, 광대뼈 등의 안면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갱내 이동 시에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주변 상황을 살피며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장비의 무리한 정비 점검 작업을 시도하거나 긴장감 없는 상태에서 대형 장비의 승하차 시 실족하여 부상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보드릴, 트럭, 굴삭기 등의 대형 장비 정비 점검 작업은 정해진 작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해당 장비의 승하차 시 안전화 및 장갑 등에 묻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양손으로 손잡이를 확실히 잡고 안전한 방법으로 승하차를 시도하도록 합니다. 또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이동 시에는 작업 안전 수칙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로 보는 재해 기계편 첫 번째, 김 과장, 벨트 컨베이어 부품 교체할 게 있더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김 과장은 벨트 컨베이어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간단한 작업인데 전원 차단해야 되나? 에이, 그냥 하자. 김 과장은 벨트 컨베이어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부품 교체 작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헤드드럼 회전부에 수공구가 말리고 오른손도 함께 딸려 들어가 절단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례로 보는 재해 기계편 두 번째, 박주임이 채광 작업장에서 발파 작업을 실시한 후 트럭 상차 작업을 준비하던 중 상차가 불가능한 대게를 발견합니다. 박주임은 무전기를 통해 소할 작업에 필요한 브레이커 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상차 작업 중인데 대게 소할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브레이커를 좀 보내주세요. 브레이커가 도착하자 대게 소할 작업을 지시합니다.
브레이커가 소할 작업을 시작하자 암석이 파쇄되어 암석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있는데도 박주임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바로 옆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파쇄된 암석 중 일부가 박주임의 얼굴에 날아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산 개발을 위해서는 천공, 운반, 장약 작업 등 각 분야별 작업에 필요한 기계 장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해 발생 원인 또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기계 조작 중 발생하는 재해 원인으로는 구동 장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정비 작업을 시도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으며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대형 장비의 굴집 및 소할 작업을 감독하던 중 비산에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계에 의한 재해의 대부분은 안전의식 해이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기계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계의 부품을 교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정지 상태에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장비 점검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구동 중에는 접촉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다른 작업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작 금지 팻말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구동부에 안전덮개 등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굴진 작업이나 소할 작업 감독 중에는 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반드시 안전모, 보안경,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몸을 보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재해 전기편. 김과장이 작업을 마치고 갱회로 나가기 위해 걸어가던 도중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김과장은 헤드랜턴에 의지해 변전실로 이동한 뒤 변압기용 차단기를 열어 전선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김과장은 이전에 전기관리자가 정비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어 자신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직접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연결을 위해 만진 케이블에 감전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전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 등의 중대재해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이외 작업자가 섣불리 전기 작업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재해를 당할 수 있으며 또한 점검 작업을 소홀히 하면 누전, 합선에 의한 화재 등의 2차 사고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정전이나 기타 전기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감전에 대비해 방호 장비를 착용한 후 접촉 위험이 없는 작업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요 전력 계통 내 노후화 케이블 교체, 케이블 피복 상태 주기적 점검, 난연성 케이블 사용, 연소 방지 장치 설치 등을 통해 누전이나 합선 등에 의한 2차 사고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전력선을 사용하는 위치에서는 감전 위험 경고판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재해 화약 발파편 첫 번째. 안전관리자가 부재 중인 사이 김과장과 박주임은 안전교육 및 작업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굴진 작업을 위해 작업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박주임, 오늘 작업은 빨리 끝내보자고. 네, 김 과장님. 빨리 끝내고 술 한잔 하시죠. 박주임은 전보드릴을 이용해 천공 작업을 실시하고 김과장은 장약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네요. 중간 정도 작업이 진행되었을 때쯤 박주임이 다음 천공을 위해 드릴링을 하려는 순간 인접봉에 장약된 화약이 폭발하여 김과장과 박주임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사례로 보는 재해 화약 발파편 두 번째. 비가 오고 낙뢰가 떨어지는 작업장. 김과장과 박주임은 갱내에서 천공 작업을 마치고 화약류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갱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화약류 관리 담당자는 직접 장약 및 발파 작업을 감독 수행해야 하지만 다른 작업이 있어 김과장과 박주임에게 장약 작업을 수행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날씨가 참 요란하군. 그러게요. 기분도 참 다운되네요. 결선 작업을 시작하는 김과장과 박주임. 화약류 관리 담당자는 다른 작업자와 업무 회의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때 갱구 근처 지면으로 엄청난 낙뢰가 떨어집니다.
젖어 있는 바닥면과 벽면을 따라 전류가 작업장까지 닿았고 전류가 장약공 밖으로 나와 있는 전기 내관 전선으로 흘러들어가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김 과장과 박주임은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약 발파 작업은 갱도 골집 및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화약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는 대부분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천공 및 장약 작업과 같은 반복적인 작업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레 안전의식이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자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약 발파 작업은 무엇보다도 화약류 관리 담당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파 준비를 위한 천공 및 장약 작업 전에는 작업자들의 안전 교육을 필수로 이행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담당자 결근 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책임자가 지정한 자에 한하여 취급해야 하고 발파 작업은 반드시 화약류 관리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합니다. 천공 작업과 장약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천공 작업은 마찰과 충격을 일으켜 인접공에 장약된 화약류가 폭발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뇌성이나 낙뢰가 발생할 경우 지표면에 흘러든 과전류가 점화선을 통해 전기 뇌관을 건드려 자연 발파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발파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발파 모선을 단락시킨 후 작업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발파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비전기식 뇌관을 사용하는 등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재해, 화재편. 박주임이 갱내 순찰을 위해 작업모, 작업복, 안전화를 착용하고 입갱하고 있습니다. 작업장과 갱도 찬반 및 축벽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벨트 컨베이어에 도착 후 랜턴을 이리저리 비추며 대충 훑어보다가 다음 순찰을 위해 벨트 컨베이어를 떠나버립니다. 이때 벨트 컨베이어 모터 부분에 누전이 되며 화재가 발생합니다. 불길이 점점 번지며 연기가 발생되고 유독가스는 갱내 전 구역으로 확산되어 각 구역에서 작업하던 많은 작업자들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하였습니다. 갱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성 연기가 전 구역으로 확산되고 갱내 작업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생명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벨트 컨베이어 모터, 노후와 전력선 등 기계 전기 설비의 누전과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장비의 엔진 과열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내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벨트 컨베이어 모터 절연 상태, 전력 계통 이상 유무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가연성 재질의 컨베이어 벨트를 난연성으로 교체 및 전기 사용기기 설치 개소는 방폭 구조로 변경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갱내 근로자는 통기 계통을 숙지하고 정기적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갱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종류와 그 예방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플랜트에서는 어떤 재해 종류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플랜트 내에서는 대형 기계 설비가 가동하고 생산품 출하를 위한 운반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중 추락, 끼임, 운반, 유해 물질 누출, 폭발 및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례를 통해 발생 원인과 재해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성광장에 기계 설비가 고장났으니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은 공구류를 챙기기 위해 장비실에 들어왔습니다. 공구통과 안전모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만 공구통만 챙기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네요. 안전 난간도 설치되지 않은 요 정비시설에 도착, 위험을 무릅쓰고 정비를 시작합니다. 위태로운 자세로 정비를 하던 도중 다른 공구를 잡으려고 몸의 균형을 이동하는 순간 그대로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첫 번째,
정비 작업 전 안전모와 추락 방지 장비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두 번째, 높은 곳에서 정비를 할 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춘 후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박주임이 생산품 출하를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박주임은 작업을 빨리 끝내고 싶은 욕심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지게차에 생산품을 많이 적재하는데요. 박주임, 너무 많이 실으면 위험해. 다른 작업이 밀려 있어. 빨리 끝내야 해요. 막무가내인 박주임은 생산품을 가득 적재하여 전진 이동하고, 이에 따라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스를 나르던 다른 근로자를 충돌합니다. 플랜트 내에서는 운반 차량들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운반 중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게차에 적당한 양의 화물을 적재해야 하며, 화물이 시야를 가리는 경우 반드시 후진으로 운전하여야 합니다. 지게차가 운행하는 통로에는 황색선으로 표시하여 지게차 통로 확보 및 주변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과장이 벨트 컨베이어 이물질 제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벨트 컨베이어 허브 구동부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발견한 김과장, 이물질 제거 작업을 위해 상체를 숙여 벨트 컨베이어 허브로 들어갑니다. 수리를 마치고 상체를 일으키는 순간, 작업복 상의 끝단이 컨베이어 롤러와 벨트 사이에 감기면서 말려 들어가 안면부와 머리를 부상당합니다. 기계 설비 시설을 정비할 때는 위험한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정비 작업 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전 반드시 작업 중 표시를 통해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올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아울러 비상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급정지 장치 설치를 통해 작업자를 보호하도록 운행해야 합니다. 플랜트 내부의 모습입니다. 황산 같은 위험성 물질을 적재한 탱크로리가 공장 내부에서 호스를 체결하고 적재통에 이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임은 익숙한 작업이라 방심하고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호스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조작 밸브를 잘못 건드려 유해물질이 누출되고 말았습니다. 독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플랜트 내에서는 유해물질 유출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특히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설비를 상용하는 작업자의 경우 유해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또한 조작 밸브를 쉽게 개방되지 않은 형식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호흡용 보호구 및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경보 설비를 설치하고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김 과장은 황산 탱크 상부 배관 누출 부위 용접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황산 탱크 내부에서는 강철과 황산이 반응하여 수소가 축적되는데요. 용접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라인딩 작업 중 발생된 열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플랜트 내부에는 인화성 물질이 곳곳에 널려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랜트 내 폭발 및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접 등 화기 작업 시 근처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용기의 재질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해 유형별 사례와 그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부득이한 사고로 재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초 목격자는 상황실에 신고를 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광산재해는 주로 사망, 골절, 중독, 심정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망 사고가 아닌 재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광산 구호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 시 증상은 통증, 부종, 기형, 피부 변색,
뼈 조각이 튀어나온 경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해자가 골절상이 의심된다면 골절 유무 확인을 위해 만지거나 움직이지 말고 30분에 한 번씩 혈액순환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쇼크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광산구호대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흡입에 의한 중독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가슴과 복부의 곤통,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재해자 발견 시 우선 주변 상황을 확인한 후 흡입한 유해물질 종류, 흡입 시간, 재해자 체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정보는 해독제 사용에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반드시 단서 수집 및 현장 조사를 선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으며 환자가 구토를 하게 되면 토사물을 소량 보관하고 있다가 구급대원 도착 시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액체 유해 물질이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많은 양의 물로 세척해 주시고 분말 형태의 유해 물질이 접촉했을 때는 보호장구 착용 후 바람을 등지고 털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재해자의 심정지 발생 후 4분에서 6분 이상 경과하면 뇌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10분 이상 지연 시 중증 뇌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되어 최초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재해자 폐와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자는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를 외치며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즉시 광산 상황실 및 구호대에 신고합니다. 구조자의 귀는 재해자 코에, 눈은 재해자 가슴을 응시하며 호흡과 맥박을 확인합니다. 호흡과 맥박에 반응이 없을 시 재해자를 단단한 바닥에 바르게 눕히고 양측 젖꼭지를 연결한 흉골이 만나는 지점에 한 손을 포개어 손가락은 서로 깍지를 끼고 팔꿈치는 곧게 펴고 팔이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이때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해야 하며 압박의 깊이는 약 5에서 6cm 깊이로 시행합니다. 가슴 압박 이후 인공호흡을 시행할 때에는 이마와 턱을 뒤로 부드럽게 젖혀 기도를 개방하고 구강에서 보이는 이물질은 기도 폐쇄 및 흡인을 유발함으로 제거합니다. 한 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상태에서 1초 동안 가슴이 충분히 올라올 정도로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 과정을 30번 가슴 압박 2번 인공호흡 순으로 구조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시행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 가능성은 초기 골든타임 4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어떠셨나요? 재해를 예방하는 대책. 참으로 간단하죠?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광산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 광산 투자, 국내 광산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외 광산의 재해 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의 광산재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광산은 안전하게, 근로자는 건강하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